안녕하세요. 한의학 융합연구정보센터 KM크릭 온라인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KM크릭의 이향숙이고요. 오늘 저희 세미나에 모신 연자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소연 박사님이시고요. 현재 대만 내셔널 청궁 유니버시티, 대만 성공대학교 의과대학의 그 퍼블릭 헬스 쪽에 계십니다. 우리 예방의학 쪽에 계시고, 전수환 선생님은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졸업을 하시고, 경희대학교에서 저희 교실에서 석사 학위를 하셨어요. 그리고, 대만에 가셔서, 음, 그, 국립성공대학에서 이제 퍼블릭 헬스 쪽에서 경제성 평가 이런 쪽으로 해서 이번에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전소연 선생님의 음, 그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은 케임크릭 사이트에 그 가벼운 컨텐츠들, 컬럼들이 있습니다. 그쵸? 근데 거기에 전소연 선생님 대만에서의 생활을 네, 알 수 있는 그런 칼럼이 시리즈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볍게 읽어주셔도 시간 날 때,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만 간략하게 소개를 마치고 전선 선생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이양숙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셨다시피 대만의 국립성공대학교 의과대학보건대학원에서 갓 박사 과정을 마친 전소연 한의사입니다. 우선 오늘 이렇게 제 연구 내용을 소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양숙 교수님, 센터장님께 정말 감사 인사를 전해드리고요. 귀한 시간을 내서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정말 감사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발표의 제목은 Lifetime Impact of Stroke in South Korea고요. 더 세세한 부제목으로 이제 Estimation of Lifetime Risk, Lifetime Healthcare Costs, Quality Adjusted Life Expectancy, and Disability Free Life Expectancy 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단어들이나 이런 게 제가 다 계속 영어로만 했어가지고 한국어로 말하는 게 굉장히 어색하고 떨리고 발표하면서 섞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게 제 박사 학위 논문이거든요. 이 논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의 순서는 제 학위 논문 목차 그대로 그냥 서론부터 결론까지 쭉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먼저 서론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풍은 전 세계적으로 높은 사망률과 발병률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이며 생존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기도 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에 대한 치료와 예방에 있어서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인구수의 증가, 그중에서도 특히 노령 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중풍에 대한 질병 부담과 비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2015년 좀 오래된 통계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보면은 해마다 약 10만 5천 명의 국민들에게 중풍이 발병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평균적으로 약 5분마다 한 명이 누군가가 중풍으로 쓰러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한국통계청의 사망 원인 보도자료에서 보면은 중풍이 이제 주요 사망 원인 순위에서 2위였다가 이제 2018년에는 4위까지 이렇게 조금씩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걸 단일 질환별 사망 원인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는 30년간 변함없이 꾸준히 중풍이 제1의 사망 원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 비용 상승을 보더라도 2008년에 약 1조 2천억 원 가량의 의료 비용 부담이 발생하였다면은 2021년에 달아서는 그 비용이 약 3조 5천억 원까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고요. 중풍 환자의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중풍의 발생률 자체가 대폭 감소하지 않는 한 중풍으로 인한 질병 부담은 꾸준히 상승할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효과적인
질병 예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지만 그 효과적인 예방에 직접적인 효과, 예를 들면은 덕분에 연장된 수명이라든지 아니면 또는 덕분에 감소된 의료 비용이라든지 이런 수치들의 정량화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예방의학적으로 충분한 의료 자원의 배분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긴 합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에서의 생애 중풍 위험도와 그리고 이제 그 질병의 영향, 어떤 임팩트들이 있는지를 밝히는 것으로 세부적으로는 생애 중풍 위험도, 그리고 기대 수명과 기대 수명의 손실, 의료 비용, 그리고 삶의 질 보정 수명과 삶의 질 보정 수명의 손실, 중풍 진단 후 기능 장애의 변화, 그리고 장애 보정 수명과 그 장애 보정 수명의 손실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위의 내용들은 크게 세 편의 학술 논문으로 나뉘어져 연구가 진행되었고, 그 중에 두 편은 이미 이제 출판이 완료되었고, 세 번째 논문이 지금 메이저 리비전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수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문헌 고찰로 잠깐 넘어가 보면은 일단 중풍이라는 질환 자체에 대해서는 모두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은 이제 뇌의 혈류가 막히거나 아니면 터져가지고 발생하는 질환으로 허혈성과 음, 출혈성 중풍으로 나뉘기도 하고요. 갈수록 이제 허혈성 뇌졸중의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어서 2018년 한 논문에서는 이제 85%가량이 모든 뇌졸중 가운데 85%가량이 허혈성 뇌졸중이라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한국의 중풍과 관련된 재반 통계는 Stroke Statistics in Korea라는 출판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2013년에 한번 발간됐고 2019년에 또 나름 비교적 최신판이 발간되어서 거기에 굉장히 다양한 아웃컴들이 다들 정리가 잘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그중에 연령별 중풍 발생률 그래프를 보시면은 44세 이하 발생률에서 비교해 보았을 때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중풍의 발생률 역시 아주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의 인구 노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이 그래프만 봐도 중풍의 발생률과 발병률이 모두 얼마나 빠른 속도로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할 수 있을지를 예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허혈성 중풍의 비율도 꾸준히 늘어나는 편이어서 여기서도 상대적으로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허혈성 중풍의 비율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풍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economic burden을 다룬 문헌들을 살펴봤을 때는 두 편의 논문이 눈에 띄었는데요. 그 중에 한 편은 이제 2015년 단일 연도의 경제적 부담을 계산해 본 논문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11년에 한 논문이 이제 평생 lifetime economic burden을 추정해 보기는 했는데 비교적 부정확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가정이 포함된 마르코프 모델을 활용해서 추정한 결과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삶의 질을 분석한, 중풍 환자들의 삶의 질을 분석한 논문을 보면은, 연령과 성별 등을 다 맞춰서 분석을 해보아도 중풍 환자의 삶의 질이 일반인에 비해 낮다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를 발표한 논문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풍을 포함한 다양한 이제 non-communicable disease, 그 비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퀄리 손실을 추정해본, 예측해본 논문이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보면은 쭉 시간이 흐를수록 퀄리 로스가 점점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장애와 관련돼서는 어떤 논문들이 있었나 살펴보면은 앞서 언급한 그 stroke statistics 그 논문에서도 이제 달리를 당연히 분석을 해서 보고를 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2011년에 이제 한 논문에서는 또 허혈성 중풍으로 인한 ischemic stroke, 허혈성 중풍으로 인한 달리 로스를 계산해서 보고한 논문이 하나 있었고요. 그 논문에서는 이제 MRS, Modified Rankin Scale를 가지고 장애를 추정해 보긴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비교적 최근 논문에서는 중풍 환자들을 장기간 추적 조사해서 그들의 장애를 평가해 보기도 했는데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83개월, 약 7년간까지 췌장 추적을 하여서 중풍으로 인한 그 기능 장애와 우울증의 상관도를 알아보고 그다음에 그 이로 인해서 이제 중풍 회복 과정에 있어서 기능 장애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보는 그런 논문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기관이 아니라 그냥 지역 커뮤니티에 살고 있는 거주 중인 중풍 생존자들이 그들의 장애에는 어떤가를 추적한 한 논문에서는 생존자들의 약 3분의 1 가량이 어, 다들 중풍 생존자들이 다들 어떤 형태로든 장애를 겪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사실 더 많은 문헌들이 있었고 이를 모두 고찰해 보긴 했는데 한국의 중풍 환자를 대상으로 한 문헌들의 수가 적지는 않았지만 보다 정확하고 단기간이 아닌 그 전 생애에 걸친 라이프타임 호라이즌의 임팩트와 아웃컴을 분석해 본 논문의 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러한 리서치 갭을 메꿔보기 위해 제가 어떤 연구를 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했는지 이제 한번 소개해 보겠는데요. 먼저 저는 한국의 그 국민건강보험의 국민표본 코드, 그리고 통계청의 라이프 테이블과 한국의료 패널의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일종의 후향적 관찰 연구를 수행했는데요. 분석에는 아이스콜이라는 네, R 기반의 패키지를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한 것은 한국에서 이제 중풍의 생애 위험도, 라이프타임 리스크를 계산한 것이었고요. 그 뒤에 이제 제 연구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프라이머리 펑션에 해당되는 생존 함수를 먼저 계산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비용, 삶의 질, 장애에 대한 함수들을 따로 구하고 이것을 생존 함수와 결합해서 멀티플라이 해가지고 각종 라이프타임 아웃컴들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먼저 생애 위험도 계산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의 그 2006년부터 2015년도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거기서 연령과 성별에 따른 구체적인 새로운 중풍 케이스를 찾아냈고요. 이를 바탕으로 이제 누적 발생률, cumulative incidence rate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적 기간을 넘어서서 생애 생존 함수를 구하는 이 lifetime long-term survival을 구하는 이 방법을 설명해 드리자면요. 먼저 이제 추적 기간까지 예를 들면은 여기 빨간색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은 여기까지의 생존 함수는 이미 우리가 추적을 했고 구체적인 숫자가 있기 때문에 카프만-마이어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쉽게 빨간색 선을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 연구에 포함된 중풍 코호트와 연령, 성별, 그리고 발병 연도에 따라서 매치된 reference population을 그 통계청의 라이프 테이블을 통해서 reference population을 simulate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풍 코호트와 매치된 reference population에 이제 그들의 lifetime survival을 먼저 구하게 됩니다. 그럼 그 simulate 된 lifetime survival probability가 이렇게 검은색 실선으로 표기가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빨간색 점선과 검은색 실선 사이에 관계를 계산을 해가지고 이 계산한 값을 바탕으로 조금씩 이 뒤에 부분을 extrapolation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저희 연구 그룹에서는 이제 rolling over extrapolation 방법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한번 이제 관계를 설정한 다음에 그 값 하나를 가지고 쭉 끝까지 extrapolate를 하는 게 아니라 요걸 가지고 한 달까지 extrapolate 하고 그 다음에 그 값을 더해서 또 다시 관계 설정을 해서 하나 더 더하고 이런 식으로 롤링 오버 점점 하나씩 더 자세하게 보다 세세하게 정확하게 extrapolation을 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연구
박사학위 논문을 워낙 오랜 기간에 걸쳐서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 제가 사용했던 아이스톨이라는 패키지가 처음 연구를 시작했을 때 4.1 버전이었는데 그 뒤에 이제 5.3 버전이 또 업데이트가 돼서 나오게 됐어요. 제가 논문을 마치기 전에. 그래서 제일 처음 논문을 사용할 때는 4.1 버전을 바탕으로 이제 세세하게 허혈성, 출혈성 중풍을 더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해가지고 롱텀 서바이벌을 계산을 했고요. 뒷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5.3 새로운 버전이 나와서 그 버전을 활용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허혈성과 출혈성 그리고 그 대신 또 이제 남성과 여성을 더 나눠가지고 롱텀 서바이벌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료 비용을 계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 연구 방법의 특이점은 의료 비용을 계산할 때 그냥 한 그룹의 의료 비용을 통째로 평균을 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중풍 코호트 내에 제가 설정한 중풍 코호트 내의 환자들을 또 세 분류로 나눠가지고 각각의 기간마다 그 해당되는 그룹의 의료 비용을 따로따로 계산하고 그거를 더해가지고 전체 라이프타임 코스트를 구하게 되는 건데요. 이건 왜 이런 방식을 취하게 됐냐면은 보통 이제 사람들이 죽음에 가까워질수록 그 죽음에 가까워질수록 그 해당 월에 의료 비용이 더 많이 급격하게 많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해가지고 평소 그냥 일반 중풍 환자일 때의 비용, 그리고 죽음이 가까워졌을 때의 비용, 정말 죽게 되는 그 해당 월의 비용 등으로 나눠가지고 구분을 해서 의료 비용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삶의 질의 정보 같은 경우에는 한국 의료 패널에서 마찬가지로 ICD 코드 I60부터 I63를 활용해서 중풍 코호트를 찾았고요. 설정을 했고요. 거기에서 이제 한국 의료 패널에서는 EQ5D라는 설문지를 가지고 중풍 환자들의 삶의 질을 측정을 하거든요. mobility, self-care, usual activities, pain, anxiety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EQ5D를 통해서 네, 측정된 삶의 질을 가지고 이렇게 또 그들의 삶의 질이 보정된 life expectancy를 함수를 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그래프가 보면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일단 제일 먼저 여기 회색 점선과 검은색 실선이 처음에 구했던 그냥 일반적인 생존 함수의 값이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아까 말했던 KHP에서 구한 삶의 질을 가지고 그 값을 또 곱해가지고 일반 레퍼런스 파퓰레이션 역시도 삶의 질이 보정된 이 삶의 질 보정 함수를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중풍 코호트 역시 또 삶의 질이 보정된 함수를 구해가지고 이 두 함수 사이의 빗금친 구간을 이제 삶의 질 보정 생존 기대 수명의 손실 구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아래 그냥 색칠된 부분이 중풍 환자들의 이제 삶의 질이 보정된 기대 수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능 장애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KHP에서 한국 의료 패널에서 데이터를 구했고요. 여기는 이제 또 Activities of Daily Living이라는 설문 문항을 통해 가지고 중풍 환자들의 기능 장애를 이제 8가지 문항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네. 사실 정확히는 엄밀히 말하자면 전통적인 ADL이 아니라 KHP에서는 KADL, 한국인을 대상으로 개발된 이 KADL을 활용해서 설문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차이점을 보자면은 이 5가지 문항은 그대로
유지가 되었지만 여기에 이제 세수하기와 대소변 조절이라는 문항이 새로 추가가 돼가지고 한국인의 문화와 그런 생활에 맞춰서 추가된 학문이고요. 이 학문들에 대해서 이제 55세 이상의 가구원들을 대상으로만 설문을 하여서 대답을 이제 혼자 할 수 있다, 어렵지만 혼자 할 수 있다, 도움이 필요하다, 전혀 할 수 없다 등으로 대답을 할 수 있게 설문 문항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8번째 문항에서는 그러면은 앞에 있었던 7가지 ADL 문항과 관련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3개월 이상 누군가의 도움이 혹시 필요할 것 같습니까? 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그런 리드에 관한 문항이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어서 총 8개의 문항이 ADL 관련 문항으로 이 논문에서는 디서빌리티를 측정하는 데 제가 활용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이내믹 체인지스, 그 기능 장애가 중풍 발병 이후에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는 이제 커널 스무딩 메소드라는 방식을 사용해 가지고 특정 시점마다 그 시점에 이제 평균적으로 장애가 있다고 보고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계산해서 그걸 가지고 다이내믹 체인지스를 계산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장애 보정 life expectancy, disability free life expectancy는 그 아까 QOL, quality adjusted life expectancy 계산하는 방식과 비슷하게 먼저 그 척추와 같은, 중추와 같은 그 survivor 함수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특정 시간 포인트마다 기능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비율을 다 곱해가지고 disability free life expectancy를 계산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결과물을 소개해 드릴게요. 처음에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민표본 코호트에서 중풍 코호트를 설정하는 것부터 KHP에서는 어떤 코호트가 나왔는지 그리고 각 아웃컴마다 어떤 결과물들이 있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는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민표본 코호트를 사용했거든요. 원격으로 접속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제가 대만에서도 연구를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2006년부터 2015년도까지의 약 100만 명의 코호트가 있었고 그 중에서 이제 14,000명 가량이 제가 연구 분석을 하기에 적당한 중풍 코호트로 선택이 되어서 이 숫자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한국의료 패널에서의 코호트인데요. 거기에서는 중풍 환자들 중에 또 그 EQ5D로 삶의 질을 보고한 환자들이 474명 있었고, 이게 11년 동안의 기간 동안 반복 측정이 여러 번이었었기 때문에 총 2,100회가 넘는 그 측정 값을 가지고 중풍 환자들의 유틸리티 밸류를 구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과 아까 방금 국민표본 코호트의 서바이벌 펑션을 가지고 결합을 하면은 이제 삶의 질이 보정된 라이프 익스펙턴시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loss of life, 쾌를 구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거를 할 때 이제 KHP에서 그냥 중풍 환자뿐만 아니라 중풍이 없는 일반 그냥 설문 참가원들의 EQ5D 조사 값들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값을 더 활용해가지고 보다 정확하게 loss of K를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장애 관련돼서 마찬가지로 KHP에서 중풍 환자들의 이제 ADL 보고를 한 환자들의 기록을 참고를 해가지고 466명의 환자들이 2,000회가 넘는 ADL 값을 보고를 해주어서 그걸 가지고 장애가 없는
환자들의 평균 비율을 구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또 아까와 마찬가지로 라이프타임 서바이벌 펑션과 곱해가지고 장애가 보정된 라이프 익스펙턴시 그리고 그 라이프 익스펙턴시의 손실 등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분석 결과에 해당되는 그래프인데요. 먼저 이제 생애 위험도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쪽이 남성 그리고 이쪽이 여성이고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2년 기간마다 제가 계산을 해보았는데 간단하게 볼 수 있듯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전 생애 중풍 위험도 자체는 남성, 여성에서 모두 뭐 허혈성이든 출혈성이든 대부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사용했던 좀 더 옛날 버전의 그 아이스콜 패키지를 가지고 계산한 라이프 익스펙턴시와 로스 오브 라이프 익스펙턴시를 보면은 그 지주막하 출혈, 서브아큐밋 헤머리지로 인한 스트로크에서 가장 큰 이제 loss of life expectancy가 발생함을 볼 수 있었고요. 좀 더 시간이 흘러서 이제 새로운 버전의 아이스콜을 가지고서는 그냥 허혈성과 출혈성을 나누고 그다음에 거기서 남성과 여성으로 또 나눠가지고 결과를 계산해 보았을 때 이 그래프를 보면 이제 사실 남성이랑 여성이랑 그 중풍 발병하는 시기 average age of diagnosis가 다른 것도 볼 수 있고요. 또 허혈성과 출혈성 중풍 역시 사실 그 중풍이 발병하는 시기가 꽤 다른 것을 바로 이렇게 직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풍이라든지 중풍뿐만 아니라 다른 사실 모든 질환들의 아웃컴을 비교할 때 있어서 바로 이렇게 라이프 익스펙턴시를 비교하는 것보다는 라이프 익스펙턴시를 놓고 보면은 지금 이스키믹 스트로크는 12.4년이고 헤머리직 스트로크는 16.7년이고 해서 헤머리직 스트로크가 기대 수명이 더 높구나, 더 좋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그 발병하는 average age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바로 비교를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loss of life expectancy가 이 나이에 일반인들이 살게 될 전체 수명에 비해서 얼마나 수명이 줄어들었는지 60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전체 수명에서 얼마나 수명이 줄어들었는지 그 loss of life expectancy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는 것이 사실은 좀 더 정확하고 less biased 된 값을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사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그래서 사실은 이스케믹 스트로크보다는 헤머리직 스트로크가 그 손실을 더 많이 갖다 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 허혈성 중풍군에서는 이제 남성과 여성의 loss of life expectancy를 비교했을 때는 차이가 하나도 없음을 볼 수 있었고요. 메디컬 코스트 부분으로 넘어가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환자 수 자체가 많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허혈성 중풍에서 발생하는 의료 비용 부담이 가장 높게 나타났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자가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그 프로포션도 한번 봤었을 때는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ICH면은 허혈성이 아니라 출혈성 중풍 중에서 네, intracerebral hemorrhage의 그 비용이 제일 높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대로 이제 proportion of co-payment를 봤을 때는 자가 부담 비용을 봤을 때는 허혈성 질환에서 비교적 높게 18.8%의 그 co-payment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그래프는 이제 quality of life, 삶의 질이 보정된 life expectancy와 이걸 저희는 퀘일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냥 네, 그래서 퀘일과 loss of 퀘일 값을 볼 수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허혈성 중풍 같은 경우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이제
퀘일이 퀄리가 길어가지고 더 좋은 퀘일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loss of 퀘일을 봤을 때 남성의 loss of 퀘일이 더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남성의 아웃컴이 더 안 좋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hemorrhagic stroke, 허혈성 중풍을 봤을 때도 여기서는 남성의 loss of 퀘일이 여성보다 뚜렷하게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이 나올 정도.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는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생존 그 확률이 점점 줄어드는 거를 보여주는 좀 여러분들에게 더 익숙한 그 생존 함수 형태의 그래프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만든 그림이었고요. 여기서 이제 앞서 말했다시피 여기 파란색 실선과 파란색 점선 사이의 구간이 loss of quail에 해당됐고요. 허혈성 중풍의 경우에는 6.1년에 컬리 손실이 발생하고 hemorrhagic 그 허혈성 중풍 질환에서는 9.0 컬리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장애와 관련돼서는 먼저 dynamic changes라고 해가지고 중풍 발생 후 시간이 이제 month거든요. 이게 더 몇 개월이 흐를수록 그 당시 functional disability를 yes라고 있다고 보고한 사람들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평균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각 설문 항목마다 그림을 그려본 것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위에 7가지 중에 어떤 것 때문이든지 any of the above 때문에 3개월 이상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당연히 가장 높게 나오고요. 7가지 항목 중에서는 베이딩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비율도 꾸준히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스케믹이나 헤머리직 스트로크 두 군데 모두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이제 라이프타임 아웃컴에 해당되는 disability free life expectancy 기능 장애가 조정된 기대 수명을 봤을 때는 이제 허혈성 스트로크에서는 역시 당연히 예상됐듯이 베이딩에 의해서 의한 그 수명이 가장 많이 감소한 걸 볼 수 있었고요. 이거는 허혈성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뭐 transferring, feeding 그리고 any of the above 값의 경우에는 허혈성에서는 9.6년 그리고 출혈성에서는 12.1년의 기대 수명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디스커션으로 넘어가 보자면은 먼저 이제 제 첫 번째 페이퍼에서는 제가 라이프타임 리스크와 롱텀 서바이벌 그리고 거기에다가 비용까지만 멀티플라이 해가지고 질병이 발생하게 되는 그 likelihood 그리고 그의 결과에 대한 것들을 큰 2가지 아웃컴을 모두 함께 결합해서 발표한 한국에서는 첫 번째 논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를 바탕으로 이제 중풍과 관련된 모든 스테이크홀더들에게 중풍 예방을 하게 되면은 중풍 케이스 하나를 예방하게 되면은 얼마나 뭐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는지 potential impact 그 prevention의 potential impact를 보여줄 수 있는 논문이었습니다. 그리고 prevention으로 인한 비용의 절감뿐만 아니라 이제 기대 수명의 손실을 정량화함으로 인해서 중풍을 성공적으로 예방할 때 얼마나 그 손실을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건지 그 값을 다 이제 정량화했다는 데 있어서 의의가 있고요.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결과와 헬스 익스펜디처 그 코스트까지 다 해가지고 얼마나 큰 파이낸셜 버든이 피해질 수 있는지 예방을 통해서 예방을 통해서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내용 논문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번째 논문에서는 삶의 질에 집중을 해가지고 분석을 한 논문이었고요. 여기서는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라이프타임 서바이벌과 라이프타임 퀘어 그
quality adjusted life expectancy, 라이프타임 호라이즌을 가지고 QOL을 분석한 처음 논문이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loss of L와 loss of quail, 그 손실의 정도를 비교하게 된 첫 논문이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특히 그 요즘 큰 화두가 되는 리얼 월드 데이터에서 보면은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이 데이터들이 보통 오랜 기간 동안 그냥 정확한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 같은 것이 없이 다양한 분포를 가진 성별 그리고 뭐 나이 이런 거 다양한 분포를 가진 데이터가 굉장히 섞여 있는 데이터이다 보니까 바로 이제 라이프 익스펙턴시나 퀘이를 비교하게 되면은 컨파운딩이 발생하기 굉장히 쉬운데요. 그것 대신 이제 difference in differences에 해당되는 그 loss of L이 loss of quail을 비교하면은 그걸 가지고 좀 더 이제 덜 confound된 리저트 결과를 만들어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아까 보여줬듯이 좀 더 정확한 두 질환관이라든지 아니면은 남녀 성별관이라든지 비교를 할 때 있어서 그냥 일반적인 엘리를 라이프 익스펙턴시를 비교하는 것보다는 loss of 엘리를 비교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비교값을 그리고 정확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었습니다. 특히나 그 리얼 월드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에 있어서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 논문에서는 이제 또 마찬가지로 그 기능 장애와 라이프타임 서바이벌 펑션을 합쳐가지고 disability free life expectancy라는 값을 구하고 또 loss of DFLE를 구했는데요. 이 논문의 장점 중에 하나는 그 실제 중풍 환자들의 기능 장애 설문조사 값을 활용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많이 익숙한 달리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달리 개념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그냥 설문조사로 설정한 임의의 disability weight를 활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단점이 있는데요. 그에 비해서 DFL, 제가 구한 DFL에는 실제 중풍 환자들의 실제 보고 내용을 가지고 그들의 직접적인 경험을 반영한 그런 결과값을 구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논문의 결과를 봤을 때 이제 베이딩이 가장 환자들이 많이 고통받고 있는 그런 장애임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세세하게 어떤 장애가 얼만큼의 손실을 발생하는지, 얼만큼의 고통을 주는지 등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스테이크홀더들이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더 적합한 중재를 소개할 수 있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중풍 환자들을 이제 돌봐주는 그 케어테이커들이 보면은 항상 앞으로 뭘 기대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불확실성에 많이 고통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 연구 결과를 통해 가지고 그들에게 좀 더 정확하게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뭐 아니면은 이런 시점에서는 이런 정도의 비율의 환자들이 이러한 장애를 경험한다 등의 세세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되었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논문에도 이제 이 연구에도 많은 단점들이, 리미테이션들이 있긴 한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NHIS,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단 코드의 validity에 대한 의문점이 항상 이제 제기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도 저희 논문에서는 그 inclusion, exclusion criteria를 최대한 세세하게 설정을 해서 함으로써 이를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거기에다 더해서 이제 뭐 이미징 레코드 같은 다른 변수들까지 다 고려를 해가지고 중풍 코호트를 설정함으로써 최대한 이제 정확한 수의 중풍 환자들과 중풍 코호트를 설정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면은 제가 분석한 자료가 2006년부터 2015년도의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벌써 2023년이니까 그만큼 또 의료기술의 발달이나 뭔가 변화가 많이 있었을 테고 그때 중풍 환자들의 결과값과 현재 중풍 환자들의 결과값이 당연히 다를 수 있을 테니까 이거는 이제 제 연구 결과를 해석할 때 있어서 주의 사항이 필요할 거고요. 이에 대한. 그다음에 또 다른 리미테이션 중에 하나는 제가 의료 비용을 계산할 때 디렉트 메디컬 코스트만 포함을 해서 계산을 했어요. 사실 의료 비용이 디렉트 메디컬 코스트만 있는 게 아니라 인디렉트 메디컬 코스트도 많이 좀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따로 계산을 하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은 또 다른 연구에서 예를 들면 뭐 중풍 환자들의 의료 비용을 구성을 분석해 봤더니 뭐 몇 프로는 디렉트고 몇 프로는 인디렉트더라 이런 다른 논문들의 결과를 참고하여 가지고 좀 더 큰 범위의 코스트를 계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KHP 데이터, 그 한국의료 패널 데이터에서 오는 단점들을 보면은 그 KHP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일반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와 가구원들을 대상으로만 설문을 진행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좀 더 말하자면 기관에 입원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은 그런 중풍 환자들은 아무래도 분석에서 배제가 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결과 해석을 할 때 주의를 해서 해석을 해야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단점 중에 하나는 그 KHP 데이터에서는 중풍 환자들의 정확한 중풍 진단 날짜가 없고 사실 중풍 연도만 있었어요. 중풍 진단을 받은 연도. 제가 데이터 분석을 하려면은 사실 정확한 날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가장 중립적인 7월 1일로 다 그냥 임의적으로 배정을 해가지고 논문 분석을 진행한 점이 어떻게 보면 단점이고요. 대신 이제 그래도 센시티비티 애널리시스를 추가로 진행해가지고 7월 1일이 아닌 1월 1일을 기준으로도 모든 분석을 다 해봤을 때 값이 7월 1일로 했을 때와 크게 차이는 없었기 때문에 큰 단점까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네. 그래서 이제 컨클루전으로 넘어가자면요. 제가 아까 문헌 고찰에서 설명을 했듯이 한국에서의 그 중풍에 대한 라이프타임 아웃컴을 보려고 할 때는 리서치 갭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 가지고 중풍이 한국 국민들에게 끼치는 영향, 그리고 특히 라이프타임 임팩트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알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한 연구였고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제가 연구한 결과값들을 통해 가지고 예방의학의 효과를 정량화해서 예방의학이 다른 치료의학과 동등하게 어떻게 보면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제시해주는 논문이 되었으면 했고, 나아가서는 이제 인구 노령화 사회의 부담을 줄여주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연구가 됐으면 했습니다. 이제 추가적인 연구로는 사실 제가 연구 주제로 중풍을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이제 중풍 하면은 양방 치료 말고 한방 치료도 많이 받는 그런 질환이니까 한방 치료를 같이 받는 그룹, 그리고 그냥 양방 치료만 받는 그룹 등으로 나눠가지고 더 추가 분석을 해보고 싶었어요, 원래는. 네, 근데 거기까지는 제가 하지 못하고 그냥 전체적인 분석만 마치고 끝냈는데요. 이런 쪽으로 추가 연구를 더 할 수 있으면은 또 다른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네, 그럼 오늘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너무 많이 버벅거렸는데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전소연 박사님 감사합니다. 아직 그 폐렴이 다 안 나와서 참 너무 그 세미나 부탁드린 입장에서 너무 미안하기도 했고 그 영어로
해도 되는데, 그죠? 또, 친절하게, 근데 또 우리말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는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세미나 잘 들으셨죠? 이제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마이크 켜고 자기 이름 말씀하시고 질문하셔도 좋겠고요. 또 채팅창에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저 혹시 질문 하나 해도 괜찮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임정태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강의 네.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마지막에 논문을 전형적인 이제 코호트 연구, 한의 치료 연구 같은 거 하려다가 이제 못 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뭐 그게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 딱히 뭐, 큰 이유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빨리 졸업을 하고 싶기도 했고, 이미 이제 연구한 내용이 졸업하기엔 충분해가지고, 거기까지 하고, 더 이상 진행을 안 한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네, 만약에 정말 진행을 하려면은 이제 한국에서, 음, 중풍 환자 치료를 하는, 예를 들면 뭐, 경희대 한방병원 이런 데서 좀 협력해서 같이 연구를 해야 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의지가 있으면 할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네, 네, 해야죠. 그렇습니다. 네, 질문 한 가지만 더, 네네. 무료 패널 자료를 쓰셨잖아요. 네, 그게 저기랑 건보 코트랑 연동을 해서 쓰신 건 아니죠. 그냥 그건 그거대로 쓰고 패널 네, 자료는 네. 네, 그렇게 하신 거죠. 네, 네. 네, 연동을 한 건 아니고 그냥 따로따로 함수를 계산한 다음에 각 그 두 개의 함수를 결합해가지고 결과를 만든 거고요. 사실 그리고 KHP 코호트 같은 경우에는 11년이 이제 반복 측정돼서 굉장히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제가 논문을 쓰긴 했는데 저희 이 연구 방법에서 사용하는 패키지를 가지고 그렇게 사실 데이터가 막 11년, 5년, 10년 그렇게 많지 않고 1년 단기간 자료만으로도 분석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실의 다른 분들 논문을 보면은 그냥 한 1년 정도 본인 병원에서 그 특정 환자군의 QOL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1년 정도만 딱 그냥 랜덤 샘플을 가지고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계산을 해서 라이프타임 아웃컴을 계산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들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대학교 김건영이라고 합니다. 발표 정말 좋은 연구 감사히 잘 들었고요. 아까 제가 아마 조금 중간에 들어와서 놓쳤는지 모르겠는데, 생존 함수인가요? 그 그래프에서 외삽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자료 이제 관찰값 말고, 그 뒷부분에 이제 익스트라폴레이션 해서 이렇게 보여주신 부분이 있었는데, 혹시 그런 어떤 외삽의 타당성이나, 아니면 그 외삽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전제를 충족했다, 뭐 그런 뭐랄까, 연구상의, 방법론상에서의 전제나 아니면 조건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 방법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서, 네, 질문 들어봅니다. 네, 이 부분에 관해서 질문을 네, 해주신 건데, 사실 그 추적된 자료를 가지고 엑스트라폴레이션을 하는 서바이벌 프로바빌리티를 엑스트라폴레이션 하는 방법이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최근 많이 좀 더 각광받고 있는 방법이 외부 자료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를 바탕으로 더 엑스트라폴레이션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또 이런 방법론들만 쭉 리뷰한 논문이 따로 있기도 하고요. 그 논문을 필요하시면 제가 교수님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그 논문에 이제 저희 교실에서 사용하는 이 방법 역시도 리뷰가 되어 있고, 네. 그래서, 음, 그냥 딱 추적된 값만 가지고 엑스트라폴레이션 하는 게 아니라, 어, 그
중풍이 없었더라면 그 사람이 살았을 원래 그 라이프 expectancy에 해당되는 reference population의 survival probability와 현재 추적된 만큼의 그 환자들의 survival probability 가운데 이 관계를 함수로 계산을 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extrapolation 하는 것에 있어서 꽤나 정확하게 extrapolation이 되고요. 이거를 이제 제가 여기는 넣지는 않았는데 이 타당성, validity를 검증하기 위해서 제가 했던 부분이 이게 지금 10년치의 추적 값이거든요. 근데 5년치의 추적값만 가지고 나머지 5년을 extrapolate를 해봤어요. 그러면은 그 5년치 추정한 값이랑 실제 10년치 추적해서 카플란-마이어로 구한 값이랑 비교를 했거든요. 그랬을 때 굉장히 정확하게 유의하게 이렇게 유사한 값이 나오는 것으로 밸리디티를 검증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쭉 라이프타임 익스트라폴레이션을 진행했었습니다. 네, 대답이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논문 링크 공유해 주시면 읽어보겠습니다. 네, 보내드릴게요, 이따가. 네. 네, 또 상지대학교 신승원 교수님이 채팅으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레퍼런스 집단 매칭할 때 보정 요인으로 성별, 연령 정도 등을 고려하신 것 같은데 스트록 이외의 다른 질환이 있는지 그런 다른 거 고려할 것이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떤 고민을 했는지 궁금하다고 네, 그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레퍼런스 집단을 매칭할 때 보정 요인이 성별, 연령, 그리고 진단 연도까지만 있었고요. 그래서 그거 이외에는 이제 따로 고려를 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스트로크이 없는 일반 집단, 최대한 그냥 일반 집단에 해당되는 레퍼런스 파퓰레이션의 값을 구하려고 했기 때문에, 네, 다른 질환 여부 등은 딱히 고려를 하지 않고, 그냥, 통계청의 그 라이프 테이블에 있는 값을 가지고 구할 수 있는 레퍼런스 파퓰레이션을 구했다고밖에 네, 대답을 할 수 없을 것 같네요. 네. 혹시 이런 비슷한 질문이 나왔을까요? 그 세컨드 페이퍼까지? 뮤어드. 아니요, 리뷰어들한테서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은 없고요. 네, 일단 그렇게 답변을 네. 해주셨는데 신속 교수님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은 나중에 또 해주셔도 되고요. 저희가 이제 그 6시부터 보통 7시 정도까지 진행을 하는데 사실 분석을 굉장히 더 많이 하셨을 텐데 오늘 되게 이렇게 정말 잘 정리를 해주셔서 발표를 해주셔서 더 이해하기에 용이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 더 질문이 있으시면은 저희 KM크릭 사이트에 전설 박사님 이 정보들이 다 있으니까는 가서 보시고 또 질문도 해주시고 네, 아무튼 말씀하셨던 그죠, 한의학 치료 받는 집단, 안 받는 집단, 그쪽 분석도 나중에 꼭 같이 하실 수 있으면은, 너무 좋은 데이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방법으로 이렇게 분석을 진행을 하면. 네, 그러면, 오늘 세미나는 대만의 전소연 박사님 모시고 진행을 했고요. 몸이 안 좋으신데 발표를 그래도 너무 잘 해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참석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KM크릭에서 또 세미나에 대한 피드백 설문이 나갈 텐데요. 거기에 또 이번 세미나 평가도 해주시고 또 앞으로 또 듣고 싶은 강의나 모시고 싶은 연자 얼마든지 신청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오피셜 레코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